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사항을 보았고, 그러면 지적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국민이 요구하면 이제 열람, 등본 발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존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면은 이제 열람, 등본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종이로 된 지적 공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 같은 경우는 다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실될 위험은 없어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분실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된 지적 공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열람 등본 발급 받으러 갔더니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좀 보자라고 했더니 가서 찾아봤더니 없다라는 거죠. 멸실 또 훼손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를. 복구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65페이지. 자, 복구 절차가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66페이지 보시면 보시면요. 자, 지적소관청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적 공부 그러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 공부.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 가로는 넘어가시고 일단 지적 공부, 두 번째 줄 보시면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고 복구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지체 없이 복구하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의 의미는요,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 승인 사항은 지반축, 지번 변경, 반출,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두 틀린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 없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합니다. 그럼 가로를 또 읽어보죠. 자,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누가 보존하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죠.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는 보존기관인 지적소관청 이외에 시도지사도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복구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지적 공부돼 있으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니까 이것은 보존기관이 지적소관청이니까 지적소관청이 복구.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보존기관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양가로 2번부터는요, 이제 복구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복구를 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구하기 위한 지적 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련 자료를 우리는 복구 자료라고 합니다. 자, 복구 자료에는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가끔씩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보십시오. 먼저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그냥 외우려면 좀 힘드니까요. 지적 공부를 등본 발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지적 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그 전에 등본을 발급해 준 게 있었어요. 근데 지적 공부는 지금은 없어요. 종이로 된 지적 공부가 없는데 발급해 준 것이 있는데 그럼 발급해 준 것이 뭡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발급해 준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 등본을 발급해 놓은 것이 있었으면요. 그 등본을 가지고 그 전에 지금 발급하려고 했더니 없는데 과거에 발급했던 등본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적 공부의 등본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등본, 발급해 놓은 등본은 없지만요. 지적 공부가 멸실되기 전에 이 지적 공부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복제. 복제는 어딨냐면요. 6번에 있죠. 6번 복제. 복제해 놓은 게 있으면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복구하면 되겠죠. 복제해 놓은 게 있다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증명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놓은 게 있어요. 지적 공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서로 발급해 놓은 게 있습니다. 증명서가 있으면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증명서라든지 등본, 복제본 이건 뭐예요? 지적 공부하고 어떤 동일한 내용을 가진 등본, 복제본, 증명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증명서는요. 5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에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그대로 증명해 놓은 서류예요. 증명서류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쓰면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종합공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증명해서 발급해 놓은. 이건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등본, 복제본, 증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뭘 가지고 복구하느냐? 그럼 지적 공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들 때 사용했던 서류들이죠. 만들 때 뭘 가지고 지적 공부를 등록을 합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같은 걸 작성해 가지고 결의서를 가지고 복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사라져 버렸지만 그 지적 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결의서가 있어요. 그럼 결의서를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결의서. 이 내용이 3번에 있죠. 그럼 결의서는 뭘 보고 했겠어요? 결의서도 없어요. 그럼 결의서도 없으면 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측량 성과도를 보고 결의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의서는 없지만 측량 성과도가 있습니다. 이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다시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복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적 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들. 그 자료는 남아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시고 암기하면 좀 편하니까 동일한 내용의 어떤 다른 서류가 있다든지 멸실된 그 지적 공부와 또는 지적 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는 남아있다든지 하면 이걸로 복구하면 돼요.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요, 등기부.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들, 그걸 지적 공부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었을 테니까요. 이걸 가지고 또 복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법원의 확정 판결, 경계에 관한 어떤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지적 공부가 없기 때문에요.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다툼이 생겼는데 지적 공부가 없으니까 지적 공부를 해결이 안 되니까요. 결국 이제 판결로 해결을 했어요. 법원의 판결로. 그럼 그 판결에 의해서 복구하면 되겠죠. 등기부나 확정 판결 이걸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거기 있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가 2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7번. 4번이 바로 등기부죠. 등기부. 그 다음에 7번이 법원의 확정 판결 되겠죠. 그러면 이때요. 위에 복구자료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다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요.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이 두 가지로만 복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복구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소유권은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소유자를 말하겠죠. 소유자는 등기부나 확정 판결서에서만 복구해야 되지 이런 거 이건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걸로는 복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복구 자료 조사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등기부에서만 복구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왼쪽에 토지의 표시 사항은요. 이 5가지만으로 복구하느냐? 아닙니다. 토지의 표시도요. 등기부나 확정 판결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요. 이걸로도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1, 2번을요. 왼쪽에 있는 6, 7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이걸 모두 이용을 하지만은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는 오로지 이 두 가지로만 복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구 자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요.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어떤 계획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서, 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뭐 앞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가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구를 할 때는 자, 결의서나 측량 성과도는요. 지적 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죠. 그럼 지적 공부가 없어지면은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면 돼요. 근데 이 계획서, 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은요. 이 계획서는 지적 공부를 만든 다음에 그 지적 공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장부예요. 만들어 놓은 서류죠. 지적 공부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가지고는 거꾸로 복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이건 계획서이기 때문에요. 무슨 계획서 나오면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왼쪽 양가로 2번 하단에요. 무슨 계획서 이런 말 나오면은 이건 복구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 나오는 것이 무슨 계획서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복구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자,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 해가지고요. 방갈 1번에 먼저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이걸 조사를 해요. 이걸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멸실됐으니까 복구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를 한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대장도 복구를 해야 되고 도면도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요.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복구 이제 자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이것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역명부, 즉 대장이죠. 대장의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복구자료 조사서. 자,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만듭니다. 복구자료 조사서. 이걸 가지고는요, 대장을 이제 복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구자료 조사서를 만들고, 또 도면을 복구해야 되겠죠. 도면 복구자료로서 이제 복구자료도를 만듭니다. 얘는 도니까 도면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면을 복구해요. 그래서 도면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자료 도와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밑에 이제 양가로 이제 5번으로 내려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장, 복구자료 조사서를 가지고 대장을 복구하면 되고 복구자료들을 가지고 도면을 복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면적은 여기에 기록되겠습니까? 여기에 기록되겠습니까? 면적은 대장에 등록되는 거죠. 대장에 등록되니까 복구자료 조사서에 이제 조사된 면적은 여기에 기록되겠죠. 그래서 조사서에 등록되는 이 면적이 있어요. 근데 이 면적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요. 복구자료도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도면을 이제 복구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 측정된 이제 면적이겠죠. 복구 자료도에서 측정한 면적.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하게 되면은 복구 자료도도 잘 돼 있고 복구 자료 조사서에도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불일치가 돼요. 조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하고 조사된 면적하고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 면적이 불일치가 돼요. 자, 불일치가 되면은 이 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이 잘못되든지 복구자료 도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 돼 있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 돼 있을 텐데 이 잘못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결국 나가가지고 직접 측량을 합니다. 복구 측량을 한다는 거죠. 복구 측량을 해요. 다만 이때도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요. 아주 작은 오차입니다. 작은 오차이면은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서에 있는 그 면적을 그냥 등록하면 돼요. 근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구 측량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이 있는데 복구 자료도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복구 자료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정확한 면적인지 검증해 볼 만한 내용이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도 복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구 측량이 나오죠. 자, 밑에 보죠. 작성된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측정한 면적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면적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과 불일치가 생기는데 그 면적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잘못했다는 거죠. 또는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어서 복구 자료도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면적이 정확한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측량을 합니다. 직접 나가서 복구 측량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때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이면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복구자료 조사서에 있는 면적을 그대로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구 면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복구 측량을 한다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복구하려고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복구 측량을 해봤더니 또 복구 자료하고도 또 안 맞아버려요. 복구 자료. 그러니까 실제와 많이 다르게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었던 것이죠. 실제와 다르게. 자, 이럴 경우에는요.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실제와 다르게 지금 과거에 지적 공부했었고 그러면은 지적 공부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원래는 지적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세요라고 해서 갑자기 변경을 시켜버리면은
법적 안정성을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동그라미치고 동의를 얻어서 경계 또는 면적을 실제에 맞게요. 잠깐 조정할 수도 있어요.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서 조정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직권 조정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복구 측량을 했습니다. 그럼 측량을 했으면요, 측량한 결과대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측량한 내용대로. 근데 이 측량한 내용에 대해서요, 불만 있는 사람이 있겠죠. 불만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복구한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요, 복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복구 측량에 따라서 복구를 하기 전에 미리서 이의 신청을 먼저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 받차까지 다 거친 다음에 정확하다 그러면 복구하는 거죠. 복구한 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복구 측량의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요, 복구 측량을 했으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게시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은 게시와 이의 신청은 복구를 하기 전에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복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기 전에 먼저 게시를 통해서 이의 신청 받고 그것까지 다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복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구사항에 게시해가지고 있죠.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 조사 또는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 그러니까 복구하기 전이에요. 하려고 하면은 미리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를 하라는 거죠. 15일 이상. 죄송합니다. 자,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면 이의 신청이 나오죠. 그래서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게시 기간 내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의 신청 절차까지 모두 끝난 다음에 비로소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8번에 복구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원명부는 복구됐어요. 대장은 복구됐는데 도면이 복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면이 복구되진 않았지만 이 지역이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어차피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도면을 어차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구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복구 자료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는 복구하기 전에 먼저 게시하고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15일 이상 게시하죠.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면 복구하는 것이지 복구한 다음에 게시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넘기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복구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제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에 관한 절차가 나오죠. 자,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은요, 우리가 또 기본 강의 시간에 보았죠. 복구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안 봤던 것이니까 좀 자세히 보았고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은 우리가 또 기본 강의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을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전에요, 토지를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사망해 버리니까요, 이 상속인이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했던 토지들을 알고 싶어요.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된 거죠. 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어떤 토지를 내가 상속받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돌아가셔 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토지를 상속받은지 알려면은 이럴 때 이런 걸 이용하면 돼요. 자,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전산화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지적 전산 자료,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요,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전의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면은 그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등록된 토지들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토지를 뜨면 어떻습니까? 5필지 토지가 뜨면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5필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각각의 5필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을 떼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한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내 토지가 어디서 어떤 토지가 내 토지를 내가 상속받았는지.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면 전국을 뭐 다 뒤지고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전산화가 돼 있으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적전산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지만은요. 만약에 함부로 누구나 지적전산 자료를 접속을 해가지고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 애인, 뭐 애인의 아버지, 뭐 그렇죠, 뭐 거기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넣어버리면은 뭐 시댁이 어떤 뭐 이렇게 뭘 애인 시댁 결혼하기 전이니까 애인이죠, 시댁이 아니죠. 애인 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모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친구 뭐 이런 사람들 부동산 뭘 소유했는지 쉽게 너무 알게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가 있어요. 사생활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적전산자료 활용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적전산자료 활용은요.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남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먼저 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어떤 사람이 지적전산자를 활용하고 싶으면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에 먼저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죠. 그 목적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서 이때 심사는요. 여러 가지 심사를 하지만은 그냥 사생활 침해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이런 침해 여부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소관청에.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먼저 이 1번 보시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이렇게 있죠. 옆에 그냥 사생활 침해 여부 이렇게 써두면 돼요. 이런 걸 심사한다는 거죠. 자, 1번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 번째 줄에 있죠.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 목적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 전에, 소관청이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요. 승인이라는 말을 빼고요. 신청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를 신청. 과거에는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지금은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승인만 그냥 가입해 주면 돼요. 승인을 가입해 쳐버리고 이런 사람이 전산자료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심사한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공익적인 필요죠. 중앙행정기관이니까 다 공익적이죠. 공익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보다는 더 강한 어떤 공익적 필요가 있어서 보는 것이니까요.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요. 또 4번을 보시면 돼요. 4번은. 그러면은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고요. 또 사생활 침해 여부니까 만약에 4번처럼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자, 내 토지를 잘 궁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그 토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기 토지잖아요. 자기 토지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죠. 이런 경우에도 심사가 면제가 되고요. 여기는 없지만은요, 더해가지고 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강의 시간에도 적었던 거죠. 제외하고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려고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외했으니까 사생활 침해 여부 우려가 없잖아요. 침해 여부에 우려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는데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자기 토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 개인정보 제외.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신청이죠. 신청. 자, 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누구냐라는 점에 있어서요. 그 밑에 보충학습에 나오죠.
만약에 시군구 단위, 그러니까 D급부터 봅니다.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활용할 때는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돼요. 그러나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해당 각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그냥 시도지사에게 신청해도 되고요. 또는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해당 시군구의 장, 즉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각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번 신청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한다. 그래서 소관청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심사는 심사가 면제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관청의 신청은 소관청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까지만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일단. 지적 공부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적 공부의 종류를 다뤘죠.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고 지적에 관한 부수장부일 뿐이에요. 부수장부.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죠.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죠.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넘기시면은 2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있고요. 또 다음에 또 뭐예요? 건축물 대장 따로 있고요. 등기부도 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사고 팔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습니까? 뭘 봐야 돼요? 토지 대장 따로 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 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는 뭡니까? 소유자만 나와요. 그럼 혹시 저당권자나 지상권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 알려면 어떻습니까? 등기부도 따로 봐야 되고 봐야 될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장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한 장의 장부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어떻습니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74페이지 하단에 있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및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는 있지만 건축물 이용 규제는 없다. 기억하시고. 4번에 부동산의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또 6번 보시면 그 밖의 사항으로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맨 오른쪽에 있죠. 부동산의 권리. 그러니까 총 5가지가 있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권리 5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 5가지에서 하는 사항, 5가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1로 가서요. 74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에서요. 부동산 종합공부 위에다가요.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장부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지적공부죠. 지적공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것들이요. 등기부 이런 게 모두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전산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부를요. 짜집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장부가 전산화가 다른 장부들이 되니까 전산화된 장부를 어떻습니까? 모아서 짜집기를 해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죠. 종합공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산화된 장부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 자,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주어는 지적소관청에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는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지 간에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이용구입 보존해요.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된 장부인데 이것을 멸실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도 지적소관청이 빨리 이제 빨리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복구를 하기 위해서요. 이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지적소관청에 미리 복제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영구히 보존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한 일을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즉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어떻습니까? 미리 복제해야 되는 사람 누구였어요? 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보존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보존하고 시도지사도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 복규에서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라고 했는데 이 복제는 전산화된 지적공부일 때 말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항상 주어가 지적소관청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산화된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해야 될 사람은 지적소관청입니다. 또 3번 보시면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장은 지적소관청이 요구하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또 제공하고 요구하면요. 또 자료도 제공해야 돼요. 4번이 있죠. 지적소관청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를 받은 기관은 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모 복규할 때 요청할 때 자료 제공 요청이요.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료 요청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있죠. 모 복규할 때 요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지만은 지적공부가 아닌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이것도 또 주어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가 등장하면 항상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요. 4번을 먼저 보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이제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럼 어디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까? 관리를요.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이건 전산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가서 뒀습니까? 열람 등본 발급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읍면동의 장에도 다 깔려 있어요. 따라서 열람 등본 발급은 읍면동의 장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다. 발급 신청을. 자, 그런데요. 읍면동의 장에게 이제 발급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읍면동의 장에 가서 발급을 받았다고 해보죠.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를 봤더니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뭐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오류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해야겠죠. 정정 요구. 정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정 신청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만 가지고 있어요. 읍면동의 장은 보여줄 수는 있어요. 전산화돼 있으니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작성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열람 등본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정정 요청, 정정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적소관청에 가서 정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동의 장에게는 정정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1번 보죠, 먼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정정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지적공부의 정정을 지적소관청이 하듯이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신청도 지적소관청에 가서만 할 수가 있지 읍면동의장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있죠.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되지 읍면동의장 쓴 다음에 가입 붙이시면 돼요. 읍면동의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람 등본 발급과 정정 신청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동그라미 2번은 이와는 별개로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이 관리하는 장부가 있어요.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어떤 장부가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에 가서 직접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타 기관이 관리하는 작물이니까. 따라서 오류가 발견되면 지적소관청은 타 기관에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불일치 등록상, 여기다 불일치 등록상을 체크하시고요. 등록상에 불일치가 있는지를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했는데 불일치 등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 장부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요, 등록상을 관리하는 그 기관에, 타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 정정을 요청만 할 수 있지. 그 밑에다 쓰면 돼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도요,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너무 잘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74, 75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 2페이지에서밖에 안 나와요. 2페이지. 근데 그 2페이지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다 다뤘으니까요. 요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쳤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3장은 지적 공부 이제 다 등록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즉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한다든지 변경, 말소하는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는 거죠. 자,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지적 정리 절차가 이제 77페이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요. 79페이지 내용만 간단히 보죠.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토지 이동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만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고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 즉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므로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도 가끔 구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는 토지의 이동을 이제 다시 두 가지로요. 자,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요, 정확한 내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요, 토지 이동에 따른 조사 측량 대상에서 밑에 표가 있는데요, 조사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다만 오른쪽에는 이제 조사 이외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측량이라고 돼 있지만 조사 이외에 측량까지 하는 경우요. 측량 앞에다가 조사 더하기 측량까지 하는 경우. 이것은 어떻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하면 측량까지 하겠죠. 이것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측량을 하는 것이고 그럼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없는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만 하고 측량을 하지는 않겠죠. 조사만 하고.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은 여기다는 조사 옆에는 모든 토지 이동 쓰면 됩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쓰시고 옆에 측량에는 조사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요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 밑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만 하지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소재, 그다음에 지번, 지목,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죠. 그럼 이 합병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조사만 하고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 이동의 조사를 하고 앞에다가 뒤에다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더하기 측량을 하지 않는 것. 조사만 하고 측량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도요. 조사는 다 하는 거예요.
조사는 다 하는 것이고 나아가 측량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이 세 가지하고 합병이라는 것이죠. 기본 강의에서 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동은 조사하지만 측량은 면적경계 좌표 이동이 있을 때만 측량을 하는 것이고 합병은 면적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넘기시면요, 이제 개별적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이제 원인들이 나오게 되죠. 신규 등록부터 하나씩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